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매매 종목은 오늘도 좀 손절이 나갔네요. 일단 오늘로써 마이너스 돼가지고 월별 계좌로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11만원고요. 매매가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금요일날 매수를 했고요. 저번 주에. 근데 이제 아침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말 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가 개파락을 아예 시켜가지고 개파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계속 손실이 좀 발생하는데 이 손실을 좀 빨리 끊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라는 게 또 존재해서 아무래도 또 유료 리딩을 이제 같이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손해가 발생하면은 또 유료 리딩 들으시는 회원님들도 결국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를 한 종목도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꽤 있고 이제 그 종목들이 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은 있지만 그 종목이 만약 올라갔을 때 뭐 지금 물려있는 것들 따로 정리를 하고 리딩 기간은 이제 남은 게 이제 저는 월별로 끊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일단 결과 자체가 리딩을 했을 때 이번 달은 완전히 지금 저 스스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 자체가 너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일주일 정도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일주일 더 연장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이제 하더라도 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매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관심 종목은 어제 뽑지를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시장에서 있는 뉴스들 한번 보면서 종목들 한번 봤는데 지금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영상을 좀 재탕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이슈 같은 거 일단 CMO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가 꽤 많죠. 그래가지고 요즘 나왔던 게 또 모더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8월 국내 위탁 생산 이제 모더나 백신의 무게가 쏠린다 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 자회사 만들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국내 기업의 CMO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 그리고 파미셀 또한 오늘 이어서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봤을 때는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켓컬리 연내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연내에 언제 상장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외국인 매수세로 3,200선 탈환 이거 금요일날 나왔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해가지고 나왔던 게 이게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PSK 홀딩스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관련돼가지고 상승을 좀 했던데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일단 얘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이제 400억 오늘 터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오늘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상승이 좀 이어졌고 이제 반도체주로 상승이 좀 이어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준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또 시간에서도 3%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이렇게 좀 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 이 19일날 특위를 하고 21일날 지도부 이제 협회랑 비대위 개최를 하고 나서 5월달에 이제 본 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목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이제 반도체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지금 찾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바운드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미국에서 초청할 만큼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도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이렇게 얘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오늘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10% 하락, 비트코인 좀 하락을 좀 했고
도지코인은 뭐 한 400% 주말 동안 올랐는데 13% 하락을 좀 한 거는 뭐 그냥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요. 백신이 부족한 거 아까 CMO 위탁 생산, 스푸트니크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 그래서 모더나의 무게가 쏠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모더나 한국 자회사 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 아까 보신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다행히 확진자가 좀 줄더라고요. 예, 그래도 주말은 이제 검사 수가 줄으니까 줄어들어서 확진자 수도 줄었는데, 그래도 오늘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가지고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진단키트 관련된 뭐 시젠이나 슈마시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가 27%까지 올랐다가 좀 밑으로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이쪽으로 뭐 대권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시민 관련으로는 이제 보혜양조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개파락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이번에 잠깐 봤는데 왜 하락을 했는지, 이게 올랐을 때 확실히 이 유시민 관련 해가지고 정계 복귀 12일날 9일날부터 상승을 했던 게 유시민 관련으로 이제 정계를 다시 대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막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또 이제 유시민 쪽에서 이제 부인을 했죠. 난 대권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장난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 계속 수차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권을 출마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제 상황상 뭐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얘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주말 동안 난 안 나간다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락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계속 이런 건 있어요. 계속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이 앞에서도 이전에도 이런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상승이 나오고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시민 본인이 그 대권이나 뭐 이런 거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올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 이런 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2강 체제에서 오늘 보면은 윤석열 이제 대권 과상 맞대결을 봤을 때 보면은 양자 대결이거든요.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거의 20% 차이로 거의 이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낙연도 20% 이상 차이 나면서 크게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일단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꽤 상승을 좀 했는데,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제 뭐 IOK 좀 상승을 좀 했고, 덕성도 그냥 갭 상승을 좀 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덕성이나 예니능률 같이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위즈코프, IOK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윤석열 주들 좀 상승을 좀 받았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관련 종목은 오늘 좀 이제 하락이 나왔죠.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재명 주들이 이렇게 꺾이더라도 뭐 CS는 이제 이재명 대장으로 오늘 얘는 상승이 나왔지만, 프리엠스 같은 것도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저점을 보고서 이 저점 구간에서 좀 저점을 손절 잡고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이재명 관련으로 해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쪽은 사실 이제 이번에 주말에 사퇴를 했죠. 이제 저번 주에 사퇴를 하고 나서 사퇴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근데 너무 이제 지지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는 좀 꺼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이 황교안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뭔가 이런 뭐 TV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TV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관련 주들은 제가 찾아봐야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창 제지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꽤 있던, 일단 황교안주 TBC, 국일신동, 뉴인텍, 한성네오텍, 인터엠, 아세아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한창 제지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름을 알린 거지, 뭐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눈이 가고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제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올랐던 게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고가가 21%, 그러니까 20%까지 올랐다가 장중에 이렇게 좀 10%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얘가 일단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대장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테마를 강하게 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습 자체가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그런 모습은 없고요. 그다음에 HMM 이거는 또 어제 봤던 건데 오늘 상승이 좀 나왔죠.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또 보는 게 오늘 운임 상승 돛 달았나 이제 해운주 상승 마감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HMM부터 대한해운, 해노션 이런 종목들 다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태용로직스나 KSS 해운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일단 HMM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좋아 보이고 대한해운은 좀 이때 개파락을 좀 크게 했네요. 크게 하고서 좀 다시 돌려주는 모습인데 이게 여기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페노션 모습을 봤을 땐 페노션이 일단 대한해운보단 좋은 것 같고 21선도 다 갭으로 뛰어나왔으니까요. 일단 이쪽으로 조금 이제 오늘 돈이 들어왔다. 태용로직스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또 연달아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 보면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KSS 해운은 좀 모습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봤던 거 정세균 총리 사태.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개시, 이제 개인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슈가 있는데 공매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슬슬 공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6월까지 특별 단속한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20% 그러니까 해외랑 20%나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월까지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가상 자산이 가치가 급증을 하지만 이게 자금 세탁 및 사기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비트코인 하락도 있었고 이제 페루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좀 떨어졌고 이제 카카오 엔터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 뭐 이런 이슈가 또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엔터 뉴욕 증시 상장설 이제 솔솔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죠.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엔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 미국에서도 다시 상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카카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좀 그렇고요. 일단 그래도 이 종목들을 버리진 말고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부터 한번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예스24 예스24 같은 것들은 이 종목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 좀 있는데 그 지분 엮인 걸로 해서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지분을 팔더라고요. 그런 이런 악재 때문에 계속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봤듯이 황교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좀 시장에선 그닥이고 트와이스가 6월 중으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끌리진 않지만 뭐 6월이라고 하니까 6월 또 다시 이제 컴백을 하면은 다시 수익을 또 벌어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트와이스라는 기업이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또 차트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단일 기준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이 연기금이 71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714억 거의 대부분 이 연기금 이쪽만 보시면은 500억 이상 넘은 날이 없거든요. 이렇게 팔아도 그러니까 산 날 238억 그러니까 최대로 뭐 300억 산 날도 있지만 아까 중간에 600억이 있긴 있었네요.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714억을 샀던 날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연기금에서 코스닥에 이제 상승이 좀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조금 오늘도 연기금 금요일날 연기금 좀 들어오느나 싶었더니 다시 팔고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도 코스피를 좀 매도를 좀 해가지고 앞에 있는 정고점인 한 3,200포인트 여기를 이제 과연 넘어줄지 안 넘어줄지 계속 여기서 그냥 좀 쉬어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과연 넘어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코스닥 뭐 반도체 종목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많이 쏠리는 상태여가지고 일단 지수 상승을 하는 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 뭐 코스닥
코스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잘 가고 있고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초일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련돼서 이게 현대로템이 엮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대로템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모트렉스도 엮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트렉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엮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대로템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박스권에서 주가를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수소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소 트럭이거든요. 이제 콘셉트카 첫 공개를 한다 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수소 그동안 이제 전기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수소차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로템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까 봤듯이 양자 대결 20% 차이 난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이 이제 에너지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이제 수가 많아야 겨우 이제 좀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쓸만한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좀 턱없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무조건 좀 의무 공급을 해라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전기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좀 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효율 자체도 좋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기료가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관련된 회사는 이제 한국전력이겠죠.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기료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전력이 결국 좋습니다. 일단 전기료가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한국전력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수급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종목을 또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지만 일단 그냥 뭐 수급은 그냥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개인이 그냥 이쪽으로 많이 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점은 좀 좋아 보이고, 이런 전기료 상승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3월 16일처럼요. 물론 이 종목이 이게 등락률이 크고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우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사는 게 괜찮지, 막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거는 사질 못하고요. 답답해가지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량 78% 증가한다는 이슈로 또 관련된 기업 이제 구형테크나 아진산업 있고, 그다음에 두월도 좀 엮여 있고요. 근데 지금 뉴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차트가 좀 많이 깨진 게 그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확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달러를 대체한다는 그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이 결정하겠다. 근데 결국 이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선점하는 이유는 달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긴 한데, 이거를 위안화도 기축통화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달러에 비해서는 위상이 부족한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화폐에 계속 이제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달러를 대체를 하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위안화 국제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뭔가 제목은 악재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디지털 위안화 이런 거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은 이제 한네트, 그다음에 로지시스, 뭐 KC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추세는 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냥 추세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 뜨면은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번 이제 상승이 치고 나오거나 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막 상승을 크게 이끌어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진짜로 디지털 위안화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나올 때 잘 보고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을 볼 건데,
지금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일단 한 번씩 보면 텔레칩스, 그다음에 IA, 그다음에 유니트론텍,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뭐 대덕전자, 해성 DS, 이렇게 SFA 반도체. 오늘 진짜 반도체 쪽으로 수급도 들어오고요. 수급도 막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IA는 수급은 안 들어왔지만 뭐 개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뭔가 들어왔네요. 그다음 제주 반도체도 좀 있었고, 서플러스 글로벌, SFA 뭐 이쪽으로 계속 오늘 반도체 쪽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을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 수요가 많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뭐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한번 사가지고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인데, 이거는 뭐 짧게 아까 봤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32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볼 관심 종목을 이제 뽑아야 되는, 일단 저도 지금 뭐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괜히 관심 종목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정보 전달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그냥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잠깐 한번 보면은, 일단 AB 프로바이오, 모더나, 이제 한국 국내 기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 자회사, 그러니까 여기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뭐 이런 이슈로 AB 프로바이오나 그다음에 엔투텍이 상승을 좀 했고요. 대우 플러스는 글로벌 전기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와 이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 어보브 반도체도 반도체 관련으로 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대한제당, 얘는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요. 강하게 또 상승을 했네요. 소마젠, 이게 변이 바이러스를 또 분석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현우산업, 이것도 PCB, 이제 반도체, 이게 품귀 현상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고요. 크라운 제가도 윤석열 관련, 대덕전자 품귀 현상,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피라맥스로 해가지고 뭐 이상을 최종 피험자 종료 소식에 급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저랑 이제 코드가 좀 안 맞는지 계속 좀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다시 끊어내야겠죠. 일단 저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항상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버는 날이 있으면은 또 못 버는 날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에서 버텨가지고 천천히라도 이제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잃지만 또 내일은 또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내일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